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홍준표와 한동훈 후보 그동안 독설을 퍼붓던 사이였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8명 경선 미디어 데이를 가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의 민주당 경선은 사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 밤 첫 TV 토론회에 전국 순회 경선도 이어갑니다. 이른바 윤 어게인을 기치로 어제 신당을 만든다, 화장이 일었습니다. 4시간 만에 다시 보류가 됐습니다. 손목을 잡아 끌었다. 아니다. 강압 취재다. 취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뉴스타파 기자와 권성동 원내대표 쌍방 고소로 기화할 전망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앞에 놓고 있어요. 네. 조금 일찍 왔을 걸 이런 후회는 없으십니까? 반드시 이런 독재를 막아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익 퍼스트, 국민 퍼스트, 원 코리아.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님, 네, 58초 87. 네, 상당히 근접하겠습니다. 시간 지났다고 감점하는 거 아니죠? 감정은 없고요. 제가 90초가 넘으면 근데 매정하게 잘라버립니다, 마이크. 네. 정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홍준표.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빨간색. 근데 왜 그래 하는 거예요? 한국식은 나보다 더했어. 조기 대선 시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 정치권 소식, 호준석 국민의힘 선관위 대변인 그리고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이고은 변호사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민의힘은 스포츠 프로 리그에나 볼 법한 미디어 데이를 열었습니다. 대선 경선 후보 8명이 토론회 2개조로 어떻게 구성될지 이게 결정이 됐는데요. 대변인, 마치 어제 예능 프로그램 코너처럼 막 진행이 됐어요.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먼저 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던 거죠, 어제? 네네. 어제 보신 분들이 재밌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미디어 데이라는 게 정당의 경선에 도입된 것도 이제 처음이고 네.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3일 전당대회까지 1년의 과정들이 이번에 다 2030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저희 당의 사무총장 이양수 사무총장인데 네. 회의에 아예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혹시 이제 꼰대 같은 발언이 나올까 봐. 그렇게 맞게 될까 봐. 그래서 그 아이디어들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했고 그만큼 네. 이번에 절박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2030 청년들이 우리 당한테 관심을 갖게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이제 저런 장치들이 마련된 것이고요. 네. 이제 눈치 게임이 벌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죽음의 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네. 그 예상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네, 변호사님, 어제 이 확정된 국민의힘 대진표 어떻게 정리가 해주시죠? 정리 먼저. 네, 8명의 후보자 네. 2개의 조로 나뉘어졌습니다. 네. 일단 A조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지금 김문수 전 장관, 안철수 의원, 또 양향자, 유정복 후보자가 속해졌고요. B조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이철우, 그리고 한동훈, 홍준표 전 시장이 함께 대진을 붙습니다. 아무래도 B조가 토론도 많이 하신 분들, 또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말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서 죽음의 조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네. 그런 B조의 토론회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조별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19일, 20일 양일간 펼쳐지게 되고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서 100%이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서 22일에 드디어 1차 컷오프 통과자 4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이철우 후보가 배정된 B조. 죽음의 조라고 불리고 있어요. 어떻게 격돌이 이뤄질까요? 근데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번에 이제 1차 토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몸풀기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 주제가 네. 민생, 경제, 복지, 외교, 안보 이렇게 큰 주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선택한 조별 주제 B조는 사회통합이고 A조는 청년 미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주제 중심으로 이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격론이 벌어지고 그런 것은 다음 주에 이제 맞수 토론이 있습니다. 네. 1대1로 지목해가지고 하는 그때도 어쩌면 한동훈 후보가 뭐 홍준표 후보를 지목하고 홍준표 후보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하면은 두 번 붙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아마 그때 이제 본격적인 그 토론이 벌어질 것이고요. 네. 이번에는 서로 좀 그 탐색전, 몸풀기 아마 그런 그 토론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후보의 과거 얽히고 설킨 어떤 디스전 같은 게 생각이 나거든요. 일단 과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그만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영원, 한동훈 후보 어떻게 보세요? 이번엔 또 어떤 모습이 벌어질지 그래도 관심이에요. 네, 관심이죠. 네. 그런 관심이 집중되는 것 자체가 이제 저희한테는 그 좋은 측면이라고 보고요. 네. 다만 지난번에 이제 며칠 전에 국회 소통관에서 두 분이 이제 조우한 장면을 보니까 그런 이제 과거의 감정들을 드러내지 않고 네. 이제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는 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런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누가 말싸움을 잘하네, 누가 이겼네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이제 그 엿보이는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이라든가 뭐 생각이라든가 비전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시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저때 감정이 이제 격해서 저런 장면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번에 두 분 다 그런 그 품위를 지키면서 또 치열하게 또 토론하고 그런 장면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홍준표, 한동훈 후보도 격론이 있었어요. 이것도 저희가 과거 영상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당을 일에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지.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고 뭔 쓸데없는 소리야. 그런 거 묻지 말아요. 용병으로 들어와서 이 당에 대한 예정이 있겠어요? 나는 이 당을 30년 지켜온 사람이야. 지금 당대표도 용병이야. 용병들이 이 당에 대한 예정이 있겠나 이 말이야.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경선 기간 내에서도 나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시죠? 언급의 가치가 없습니다. 홍준표, 한동훈 후보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닌 것 같았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하루 전만 해도. 근데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일단 1강은 김문수 후보잖아요. 그럼 일단 김문수 후보를 내려앉혀야 되는 것이고 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과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 후보하고 2강에 들어간다. 그리고 2강에 들어가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의힘 이 경선이 흥행도 중요하지만 상식으로 돌아오고 기본으로 돌아오고 민주주의로 돌아오는 그런 경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탄핵을 반대하는 이거 자체는 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탄핵의 강을 건너고 국민의 정책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토론회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림 보시면은 과거에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동훈은 나르시스트다. 윤 전 대통령이 만든 인형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 거센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미디어 데이를 하고 나서는 좀 분위기는 좀 달라진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제 두 분 미디어 데이 때는 뭐 화기애애하게 말을 하긴 했는데요. 일단 어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나는 한 후보를 갖다가 이야기해 본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이야기 많이 하고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홍준표 후보의 강점은 저런 그 솔직함. 솔직함. 네, 그냥 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런 뭐 인간적인 매력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예의 바르고 누구나 사실 한동훈 후보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건 똑같이 느껴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남에 대한 배려가 있다. 사람들이 뭐 보통 싸가지가 없다 뭐 이렇게들 뭐 인식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아마 그런 것을 느끼신 것 같고 어제 마지막에 2명만 남았어요. 네. 그 선착순으로 이제 조를 선택하는데 그래서 네, 두 네. 사람은 선택할 그 기회가 없었거든요, 사실. 어쩔 수 없이 같은 조가 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같이 가시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같이 자리에 앉았다. 뭐 네. 앞으로 잘 지내실 겁니다. 두 분이 그동안 말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뒤에 안 좋은 말씀을 또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던 것이고 네네. 이게 뭐 토론계에 선수가 있다면 저 이제 홍준표 후보는 네. 아주 백전노장 그 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유명한 선수고 네. 한동훈 후보는 아주 떠오르는 신예 요새는 이 사람이 최강이야 뭐 이런 그 선수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맞붙는 장면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경선 흥행 시작은 흥행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제 농사를 지을 때는 밭을 한번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물도 주고 영양분이 좀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밭을 갈아엎질 못했어요. 일단 중도 확장성이 있다는 오세훈 후보가 출마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중도층이라든가 합리적인 보수 지지층들인 유승민 후보가 출마를 안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김이 한번 빠졌고 네. 또 한덕수 대행이 지금 나온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홍준표 카드가 그나마 괜찮다라고 하는 게 이분들이 나오면 최소한 자강은 할 것 같아요. 이제 용병은 필요 없다라고 할 것 같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이 좀 탄핵의 강을 건너고 민주화 법치를 보수가 요즘 없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건 뭐냐면 보수가 법은 잘 지켰는데 유능했는데 요즘은 유능하지도 못하고 법도 안 지킨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을 이번에 경선 과정에 있어서 이 두 후보가 좀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출마 이후 설명에서는 1분씩이 주어졌는데 일제히 이재명을 막을 인물이라는 점만 부각을 했습니다. 이 출마 선언문을 분석을 해봤더니요. 후보별로 이재명 언급 횟수가 한동훈 8번, 홍준표 7번, 나경원, 이철우 6번이나 됐습니다. 일단 어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완전 대척점에 있습니다. 깨끗한 안철수가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제압하겠습니다. 이재명을 꺾으려고 출마를 했습니다. 홍준표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이재명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이재명의 숲에 숨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반 이재명을 말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네. 근데 이 반 이재명이라는 것이요. 1위 후보니까 앞서가니까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 본질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과거에 뭐 이회창 대세론이니까 1등을 잡자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이라는 그 정치인은 우리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위험한 인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공정법치를 다 파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른바 이재명 포비아가 저희 당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겁니다. 이분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한 지난 2년 반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미 다 봤습니다. 지금 국회는 사실 국회가 아니에요.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 다 하거든요. 정부까지 마비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정 권력까지 갖게 된다면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막자라는 것이 이제 반 이재명이지 그 사람이 미우니까 아니면 1등이니까 막자라는 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네. 좌파 정권의 DNA는 어제도 밝혀졌지 않습니까? 102번이나 집값 통계를 조작했었던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통계가 나오면 이런 통계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무법천지였던 것이에요. 근데 그런데다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의 느끼는 그런 것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이재명 대표를 왜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뭐 이길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좀 승리를 차라리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다 같이 갖는다. 그래서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경제도 폭망하고 외교도 폭망했어요. 이걸 압축 성장을 통해서 신속하게 가려고 한다면 이제는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게 차라리
빨리 회복하는 데는 훨씬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자유시장 경제를 이재명 대표가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당연히 또 사법 리스크도 자꾸 몇 년 동안 주장했습니다만 다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법원의 판결을 좀 존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재명 포비아도 좋습니다만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만 얘기하다 보니까 정책과 비전이 안 보여요. 최소한 정권을 잡으려고 한다면 유능하다는 거, 책임감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갈등의 사회가 아닌 통합의 사회를 보여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빨리 기본으로 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 30초만. 네, 예, 말씀하실 30초요. 30초. 네. 이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다 사실은 지금 밝히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재명을 막을 것이냐 거기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보도가 되고 주목되는 것이죠. 다 내놓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 경제 외교 폭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제, 민생 경제 살릴 수 있는 모든 경제 살리기 법안들 다 국회에서 막고 심지어 예산안까지 통과시키지 못하게 해서 경제를 망친 것이 그게 누구입니까? 적어도 절반 이상의 책임 민주당에 있는 것이고요. 외교 정상화 시켰는데 북중러를 도외시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탄핵까지 했었던 것이 민주당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북, 친중 이런 노선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시장 경제를 중시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 사회에 대해서도 지난 2년 동안 말이 4번이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6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삼성전자 다 재판으로 발목 잡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52시간제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경쟁력 다 막고요. 엔비디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AI 기본법조차 통과시키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저는- 대선 이제 30초가 조금 넘으셨는데 두 분 많이 마이크를 끄지 넘었는데 않으셨습니다. 저는 10초만 쓸게요. 네. 정치를 검찰을 이용해서 야당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국민과 함께 정치했다라고 한다면 야당을 발목 잡기라고 했을 거예요. 네. 국민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 두 분 다음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전 대표의 존재감 때문에 국민의힘의 경선이 좀 시끄러웠다면 이 때문일까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용한 민주당 경선 이야기도 해봅니다. 본 경선 일정은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 새 경선 후보의 TV 토론회가 시작이 되죠? 이고은 네, 변호사.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의 첫 TV 토론회가 오늘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3명의 후보자가 있죠. 이재명 후보, 또 김경수 후보, 김동연 후보가요. 오늘 첫 TV 토론회를 통해서 특히나 이제 정책 관련한 얘기가 아마 열띤 논쟁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김경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AI에 100조를 투자하겠다. 네. 이렇게 비슷한 이제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아마 오늘 TV 토론회를 통해서 AI에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결이 같지만 어떤 부분이 우리가 세세하게 다른 공약인지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바로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에 맞서서 지금 나머지 두 후보는 증세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 정책 관련해서 3명의 후보가 어떤 이야기와 철학을 가지는지도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명의 후보자가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일정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어떤 이야기가 올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김경수, 김동연 두 경선 후보에게는 사실 단 2번밖에 없는 TV 토론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기회가 소중하게 여겨질 것 같은데 바쁘게 돌아다니던 와중에 오늘은 이 토론 준비에 집중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조용하지만 바삐 돌아가는 민주당의 경선 시기에 주말부터는 전국 순회 경선도 열린다고 합니다. 자, 이 가운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차출론도 계속해서 불거지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볼 텐데요. 전국지표조사 여론조사 결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가 적절한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전체 응답층의 66%가 부적절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이게 지지층별로 살펴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 지지층에서는 조금 더 적절하다는 쪽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특히나 55%로 과반이 넘는 응답이 있었고 반대로 민주당 진보 쪽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층에서는 출마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4일부터 16일까지 조사된 결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완규 법제처장 등 2명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가처분 인용은 16일 오후에
저녁에 결정이 됐었고 이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긴 힘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이런 결과를 냈을 거라고 좀 유추하시는지요,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 한덕수 대행이 신선감이 없잖아요. 뭐 한덕수 대행이 이제 은퇴해야 될 시점이고 본인이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분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과 상식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은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아보겠다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실패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습니다만 또 안 됐잖아요. 뭐 되는 게 없는 거잖아요. 지난 3년간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무능한 정부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사람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국민이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뭐 한덕수 대행이 나와도 됩니다. 뭐 나온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두려울 건 없는데 최소한 공직자로서 그렇게 오랜 생활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책임은 좀 지는 마지막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한 대행의 지난 며칠 행보에 주목을 좀 해보자면 전국적인 행보가 있었죠. 명분은 다 있었습니다. 광주의 자동차 산업 현장, 또 울산의 조선소를 방문한 것이 모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매일 지역을 워낙 크게 돌다 보니까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선 후보들의 어떤 행보들과도 좀 겹쳐 보인다는 지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준하는 일정과 경호와 또 의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며칠 사이에 일정을 정해질 수는 없습니다. 예, 미리 그것은 정해진 이제 일정이었다. 언론의 그 해석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네. 중도층에서 특히 이제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그 직면하고 있는 현실, 특히 이제 통상 전쟁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런 우려가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네. 국민의힘의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관심도가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저는 그런 측면이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는 앞으로의 한 2주 동안에 네. 여론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한덕수 대행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냥 정체 또는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네. 결국 출마 여부도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